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과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아주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예, 바뀌었습니다. 교수님. 며칠 상간에 바뀌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안 나왔더니 예. 많이 바뀌었네. 예, 살짝 바뀌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 또 우리 교수님을 네. 화나게 한 이슈 어떤 게 그 있었을까요? 화나게 뉴스는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좀 특이한 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특이한 거. 네. 왜냐면 박지훈 변호사도 이건 몰랐었죠. 그 전에 검사가 쫓겨났어요. 뭐죠? 재판정에서. 아,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는 아니 있죠. 근데 내 말은 예. 관례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면서요. 원래 부산에 근무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 서울지검으로 뭐 직무 대리 발령이 났는데 그 사람을 또 하루짜리로 성남에 또 발령을 내. 네.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까? 드물죠, 근데 거의 드물죠.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예. 제 말은 예. 그래서 재판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경고를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끝까지 관례적으로 그랬다고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가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성남 FC 사건 네. 지금 하고 근데 있는. 이게 네. 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에도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대요. 직무대리로 이렇게 발령 나와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사실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수사한 사람이 잘하니까 공판검사까지 하자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사는 선입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까 네. 수사를 시작을 했으면 그 사람은 이 수사 대상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강한 뭐랄까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객관적으로 사건을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공판과 수사검사를 나누는 건데 수사검사를 공판검사로 집어넣기 위해서 대리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판사가 잘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딴 거예요. 거는 몰라도 네. 이래요. 거기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변호사도 막 참석하고 막 참석합니까? 아니죠. 안 되죠. 검사도 뭐 저 부산에 있는 아무 검사 데리고 와서 네. 네가 서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재판을 공판을 수행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판사님이 잘 지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좀 보강 설명해드리면 네, 네. 매 재판마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나가라고. 네. 나가라는 근데도- 말 아니에요. 응. 정당한 근거를 내라. 아니면 발령을 받든지. 발령을 받든지 응. 근거 자료를 내야지 당신들이 들어올 수 있지. 그렇죠. 사실은 저 동네 돌아다니는 검사라고 막 들어올 수 없는 그러면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 있는데 내가 지금 서울에 간 김에 한번 재판부 들어가 보겠다. 검사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변호사도 그럼요. 마찬가지고 그 업무랑 관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말 안 들으니까 나가라 그랬는데 더 문제는 그렇게 나가니까 집단 퇴장해 버려서 그것도 사실 좀 그러니까 눈에 띕니다. 검찰들이 너무 이렇게 무도하냐고요. 재판정이 아니 예를 들어 재판부가 얘기한 내용이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네. 대단히 정확한 얘기라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오던 건 잘못된 맞습니다. 관행을 바로 잡은 건데 그럼 수용을 해야지. 네. 나가래? 그럼 다 나갑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화가 나셨네요. 화가 나죠 지금 예. 검찰이 하는 태도를 보면 화가 안 납니까? 저 역시 화가 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얼굴은 화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화가 나 있는데 참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송 때문에. 예. 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담화가 있었는데 이 시간에는 뭐 기자회견 내용은 뭐 얘기하기 좀 그렇고 예. 이 언론을 좀 얘기하는 저희 코너 아니겠습니까? 예. 언론들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일간지들이 좀 혹평을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예. 기억에는 조선일보는 아주 긍정적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예.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니 조선일보 제목 좀 보세요. 윤 대통령 크게 바꿔 크게 얻기를 바란다. 뭘 바래요? 뭘 바꿨는데 지금 사과는 아유 예. 진짜 뭐 저게 사과예요? 사과 아니 그 아닙니까? 사과를 뭐가 잘못됐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다 그래요. 두루뭉실해요. 네. 뭐가 잘못인지 잘 얘기도 못해요.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하냐고 그래요.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사과는 명확하게 누구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꿀 건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당연하죠. 예. 그게 사과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들어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하는 거야.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래서 네. 부인이 하라고 그랬다잖아요. 기자회견 한다니까 사과해라 무조건. 그래서 그냥 한대요. 뭔지 모르겠어. 그런 거 있잖아 부부 사이에. 네. 부인이 우리 박지훈 변호사 제주 씨가 물어볼 거 아니야. 네. 뭐 잘못한 거 없냐? 생각이 안 나. 모르겠네. 당신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럼 계속 추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그냥. 그렇지. 그럼 또 잘못한 물어봐. 그럼 뭐라 뭘 그래? 잘못했냐 그렇죠. 또 물어보면. 물어봐. 그럼 예. 그때부터 멘붕해. 예. 그런 거예요 지금. 남녀간에 그런 뭘 좀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있죠. 유머러스한. 그 유머러스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입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진짜. 근데 거기다 윤 대통령 크게 받고 크게 얻기를 바란다니요. 그리고 서울신문도 그래. 서울신문은 이게 민영으로 넘어가더니 이게 지금 뭐예요? 윤 저의 불찰 체감할 후속 조치 최대한 서둘러야. 이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랑 좀 의견이 비슷한 것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슨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부분을 누구나 보고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어쩔 수 없이 사과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를 쓴다고 하는 건 사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꼴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거지 사과도 사과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KBS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매주 KBS 보도 내용 저희가 짚고 있는데 KBS가 이번 기자회견은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뭐 한숨 하셨어요. 네,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보고 예. 있으면 KBS 보고 있으면 조만한 파우치 얘기했던 사람이 사장 후보가 되지 않나 지금. 그러니까 내부에서 무슨 비판이 있었냐면요. 네. KBS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메인 뉴스를 두고 어떠한 비판적 시각이나 문제의식도 뉴스에 담기지 않았다고 저 동의합니다. 네. 무슨 비판의식이 있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과의 진정성 문제도 논란이 되는 것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것도 전혀 없었고요. 네. 비판적 입장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뭐 외국 기자가 한국말로 얘기했더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대변인한테 뭐 반말 막 하죠. 네. 그만하자 그러죠. 힘드니까. 힘들대요. 시계 보면서. 네. 아니 끝장 토론 하겠다며. 궁금한 거 다 듣겠다며요. 입이 아프다고 하는. 입이 아픈데 하지 마. 기자에게 왜 그러면. 네.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KBS는 전혀 지적을 안 해요. 네. 8꼭지를 배치해 양적으로는 타사와 비슷하게 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 자체가 그냥 평이하게 내용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거의 뭐 인정하고 칭찬하는 꼴. 예를 들면 사과 잘했다는 식. 네. 이런 식의 보도만 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전혀 지적을 못 해내요. 언론의 원래 기능이 비판하는 거라니까요. 견제하는 거고 감시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MBC나 JTBC 같은 경우에는 주요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도 했어요. 네. KBS 팩트 체크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특검이 위헌이다. 이거 팩트 체크했어요. 위헌인지 아닌지. 아니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말이 다 100%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한 말 받아가지고 그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그냥 나도 뉴스 하지 말고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하는 일은 대통령의 말에 혹시나 잘못된 말이 있거나 거짓이 있거나 아니면 왜곡된 말이 있거나 이거 팩트 체크해서 제대로 알려줘야죠. 그래야 네. 국민들이 아 대통령이 잘못 말했구나. 이거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 전혀 안 했어요. 지금 MBC, JTBC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서 대통령실은 무제한하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말했던 MBC, JTBC 질문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4번 그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MBC, JTBC 기자들이 다 앉아 있고 앉아 손을 여러 번 들었어요. 들었겠죠. 들었지 나 좀 들었겠죠. 시켜달라고. 좀 손봐요, 좀다 들고 그러니까 저기 있는데. 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4번의 기자회견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네. 지금까지. 그 4번의 기자회견 중에 한 번도 JTBC, MBC 기자회견은 기회를 안 줘. 껄끄러운 질문을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이게 뭡니까 대체? 아니, 요거 기자 이렇게 질문자를 그 대변인이 지적했어요. 선정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럼 뭔데요, 대변인이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변인이 이걸 지적하게 되면 뭐가 예. 이제 저는 문제가 있냐면 예. 다 미리 어떤 언론사에게 다 짜고 하면 질문하겠다고 되죠. 다 짜고 하는 거 친한 아니에요? 사람한테 니한테 첫 번째 할 테니까 네가 좋은 질문해 줘.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보인다는 뭐 거예요. 쇼 같이 보이잖아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네. 본인이 직접 지적했어요. 이렇게 지명을 했어요. 손을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뭐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대체로 보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누구 얘기해요. 근데 대변인이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만 특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특히 이런 일이 기자를 누군지 반복되는 모르니까 거야. 그렇다고 모르죠. 치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다 모르면 이름표 안 달고 있으면 괜히 MBC를 그렇지, 지적할 수 그럴 수 있잖아요. 있지. MBC야 그럼 깜짝 JTBC야 뉴스토마토야 이렇게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깜짝 놀랄 수 아. 있죠. 그래서 대변인이 하는 걸 다 아는 사람이. 딱 보니까 또 대변인이 그 TV조선 출신이시잖아요. 국제부장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이렇게 네, 누가 네. 누군지를 이렇게. 네. 딱 보고 아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들의 질문 던지는 거죠 계속. 근데 만약에 무제한이고 또 정말
막 비판적인 어떤 그런 내용 목소리 내는 매체들 기자들의 질문을 좀 받아야 네. 이게 무제한이고 뭐 하여튼 제대로 된 토론 아니면 제대로 된 기자회견이다 이런 얘기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왜 이걸 당연하죠. 못했을까요? 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불편한 질문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안 가는 이유 예산 관련해서 시정연설하러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네. 뭐라 그래요? 아니, 박수 두 번 쳐주면 될 거를 그렇게 피켓 들고 악수도 안 하고 그게 뭡니까 대체?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냥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싫은 거야. 뭐 예를 들면 아니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비판 받는 거예요. 어느 누가 네. 100%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국정을 엉망으로 하면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 목소리인데 아니, 네. 비판하는 사람들 국민 아니에요? 비판 자기 듣기 싫으면 안 하면 되죠. 그렇죠. 그만 하든지 네, 그러면 하면 되죠. 내려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는. 근데 언론도 마찬가지야. 언론이 껄끄러운 질문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질문도 해야 되고 예전에 지금 국민의힘 가 있는 그 모 기자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 그 사람 문재인 대통령 근자감이라고 했잖아요. 근자감. 그런 얘기도 다 문재인 대통령 다 듣고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근자감. 네. 그리고 나 대답했어요. 답변도 네. 하고 네. 화를 내지도 않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런 얘기 듣기 싫은 거야. 네. 왜 그렇게 하세요? 뭐 그렇게 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듣기 싫은 거죠 결국은.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기자회견을 합니까? 그러면 그 기자들 질문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들 질문도 진짜 아, 이게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올 아침부터. 뻔했어요 진짜. 예. 언론 학자로서 제가 예.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널리즘 가르치는 교수지만 예. 그렇게 하려면 기자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질문하는 거야?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자는요 국민들이 화나 있고 불만이 있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잘 짚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정말 곤혹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게 만드는 게 기자의 역할이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칭찬하고 잘했다 그러고 뭐 대통령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약간 약한 대통령이나 좋은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까불딱거리면서 질문하고 카드만 그러니까. 조금 무서우니까 찍소리를 그러니까 못 하네요. 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뭐 좀 편한 분 오시면 왜 찌르르 까불러 새끼더만. 왜냐면 맨날 압수수색하고 예. 억압하고 겁나서 그러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럼 기자 기자들.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네. 예를 들면 뭐 뉴스토마토나 이런 기자들은 막 고소 저희는 당하잖아요. 겁이 없습니다. 고소 당하잖아요. 겁이 없어요. 만약에 그 갔으면 뭐 명태균 바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뭐 녹취록 다 갖고 있으니까 보도했으니까. 형광이를 보내지 그러셨어요. 박형광 기자가 네. 갔었으면 박형광 기자는 뭐 정치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도 좀 아쉬웠다 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언론들의 보도 행태 좀 이야기 좀 나눠보면요. 주말 지금 대통령 퇴진 촉구하는 집회 계속 열리고 있는데 대다수 방송 뉴스에서 이렇게 정치권 대결 양상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고 경찰 과잉 진압 부분 이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예. 이제 현상을 파악할 때 지금 네. 이제 화면 뒤에 나오는데 나오고 저는 있죠. 박지훈 변호사 뒤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면 MBC하고 TV조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MBC는 윤석열 퇴진 대규모 시위 보수 맞불 집회 네. 이렇게 나왔고 밑에 TV조선 같은 경우는 간첩죄 실형 민노총과 야연대 비판 이게 뭡니까? 네. 같은 집회예요. 그러니까요. 같은 집회 내용인데 밑에 보면 간첩죄 실형받은 민노총이 야당과 연대하는 걸 비판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뭡니까? 예. 이게 똑같은 사안인데 그러면 본질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민노총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뭘 붙이잖아요. 네. 이게 이미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중에는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부시 전 대통령이 네. 북한을 엑세스브 이블이라고 그랬어요. 네. 악의 축. 음흠. 그건 기억나시죠? 알죠. 그러면 미국 언론들이 어떻게 보냐면 악의 축 북한. 늘 북한 얘기할 때마다 앞에 악의 축을 붙이는 거야. 네. 그 민노총에 대해서도 어떤 사안을 붙여가지고 네이밍을 계속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집회하는 건 잘못된 거야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 저 집회의 목적은 뭐냐면 김건희 특검 받으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는 거잖아요. 국민의 명령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김건희 특검 빨리 수용해라.
이걸 얘기하지 왜 이건 얘기 안 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많은 의도가 사람들 있는 보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저렇게 네이밍, 그러니까 또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면 일반 뭐 이런 TV조선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나쁜 놈들이 또 집회하고 있구나. 저건 반동 세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분들은 선량한 시민들이고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광장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냐고요. 저분들의 당원도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그 맥락이거든요. 이 네. 보수 언론들 이게 참 문제 같은데 집회를 보도는 합니다. 네, 해요. 제목도 제목이지만 부정적 프레임을 가득 씌워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 일부러? 네. 와, 조선일보 대단하다. 민주당 대규모 집회 인파의 극심한 교통체. 그거 걱정하는데. 그러니까요. 뒤에 보면 교통체증이래. 그 앞에서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조선일보 앞에서 해서 그런가요? 저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집회를 하면 교통체증이 되죠. 아니 그리고 집회를 보수는 안 해요. 그 광화문에서 보수 하고 있어. 그날 그러니까요. 같은 날 했어요. 그걸 왜 안 해 그러면? 그러니까 안 좋게 인식을 딱 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방점을 어디에 두냐면 그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미디어 네, 프레이밍 제 네. 전공이기도 한데 네. 미디어 프레임이 뭐냐면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집회가 이루어지면 그 중에 정말 본인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그걸 기사화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악마하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거나 이런 형태거든요. 이거 조선일보 또 하나 더. 조선일보 참 대단한 신문사인데 예. 같은 조선일보에서도 민주당 집회할 때하고 또 다른 반대편 집회할 때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 좀 다르다면서요. 예, 예.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집회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집회는요. 네. 청와대 문 앞까지 행진한 문스탑. 그냥 딱 그대로죠. 그대로 써놨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스탑 좀 끝내라고 청와대 문 앞까지 행진했대요. 에이그 그러니까 아니, 좋은 거잖아. 이거는 집회해라고 하고 그런 거지. 교통체증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딴 데서 합니까? 원래 이래요. 어디 저기 딴 데서 강남에서 아니, 똑같은 데라니까. 집회합니까? 뭔 똑같은 소리야. 집회를 하는데 이때는 교통체증이고 저 때는 스탑. 원래 이런 거야. 이 말이 됩니까? 조선일보가 늘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이게 유리한 제대로 된 신문사입니까? 제대로 신문사 아니죠. 그냥 같은 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를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자기들이 지지하는 세력, 그 정치 이데올로기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네.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무슨 제목 딱 언론사예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밑에 거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국민의힘 전신이죠. 그 당의 집회에 대해서 네.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저는 당연하다고 얘기해주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고 또 시민사회사가 주도했던 기본적으로 집회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이래. 교통체증이래. 이거 그땐 사람이 없었나? 진짜. 똑같은 교통체증이죠. 제목만 봐도 이중성이 느껴집니다. 똑같은 그럼요.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 언론의 이중성. 언론 학자로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언론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건 언론이 기본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걸 의미하는 네. 거예요. 언론이 저렇게 어떤 비슷한 상황에서 각각 다른 입장의 보도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거 자체는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공정한 언론이 아니에요. 저는 네. 언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해. 뭐죠 그러면? 정치 집단화죠. 정치 집단한데 네. 말 많은 정치 집단화.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보면 좀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똑같은 어떤 집회인데도 한쪽한테 원하는 대로 써주고 한쪽은 아주 나쁘게 그렇죠. 기사를 악마화하고 이런 악마하고 거죠. 네. 대통령 기자회견 또 그렇게 보도를 하고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8일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대통령 얼굴이 표지를 장식했는데 제목하고 부제가 한번 눈에 띕니다. 국내적 진실들 이런 제목인데요. 부제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였습니다. 이게 조금 눈에 띄거든요. 네. 얼굴 탁 나오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고민이 이 야당 반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점에서 네. 약간 이제 뭐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으로 한번 보려고 한다면 네.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 문제가 더 크다는 크다. 점을 뭐, 냈다는 예, 거는 예.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게 이제 왜 뉴스위크라고 하는 언론사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발행하는 언론사잖아요. 네. 주간지인데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가장 큰 문제를 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북한 이슈를 많이 다루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거야. 우리 국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 뉴스위크는 기본적으로 어디언스 그 기사를 보는 사람들 미국인이라는 가정하에 기사를 쓰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의 문제가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네. 국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은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국내 문제가 심각하구나 를 인식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러면서 썼던 말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인터뷰 해보니까 편집장이 한 얘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해보니까 전 세계인들이 알아야 할 한국의 가장 큰 현안은 4대 개혁, 네. 의료, 연금, 노동, 교육을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고민과 야당의 반대 등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냐면 인터뷰를 누구를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 이 인터뷰를 이재명 대표를 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썼겠어요, 기사를?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겠어요. 아는지 모르게. 국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인터뷰하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기 내가 개혁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반대한다.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기사를 썼을 수는 있겠지. 네. 근데 그러려면 저는 언론 사람이 이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 입장도 반드시 청취해서 네. 그 반대 입장.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기사를 써줘야 돼요. 네. 그래야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질문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해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네. 그 전임 대통령 영부인도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었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말을 받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뉴스위크에 이 편집장이나 이 기사를 쓴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네.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어봐 윤석열 대통령이 이랬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묻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이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할 때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논란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고 답을 했대요. 네. 이게 대통령의 답도 너무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문제 있는 거 아니 지금 현재 대통령 부인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전임 대통령도 다 문제 있었어요라고 답변하는 대통령의 답변 태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창피해 죽겠어요. 부끄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전임 대통령 부인들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김건희 씨가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한 거 거기서 답변을 해야지. 그러면 문제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소위 보수 패널들이 하는 행위하고 똑같아. 뭐 하다 안 되면 옛날 그냥 전임 안 되면 방탄 전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정치를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걸 전 정부 탓으로 해요. 세종대왕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나요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 그렇지만 외신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현실을. 디플로맷에서 김건희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시한폭탄이다 지적을 했어요. 여론조사 한 바가 있죠. 국민의 73.9%가 국정 운영 부담의 가장 큰 요인이 김건희 여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리스크를 해결해야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근데 그 해결할 의지가 없어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번 기자회견을 보고 나니까 네.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전혀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일도 없습니까? 일도 없어요. 아. 가능성 제로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망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기회를 가지려면 네. 김건희 씨 관련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특검 받고 수사 받아야 돼요. 네. 그거 아니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기자회견 할 때 그 태도처럼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한다고 하면요. 저는 이 정권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국민들이 버렸다 이미. 심리적인 탄핵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 탄핵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풀기 위한 네. 특검 수용 그리고 수사받고 관련된 부분에 사과하고 진정성 어린 그런 부분이 전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봤을 때는 사실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네. 그래요. 지켜보기로 하고 뭐 한동훈 대표도 뭐 같이 그게 특감이 내는 거 못하는 느낌이고요. 네. 특감은 한다잖아요. 특감이요. 특감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혼자 하라 그래요, 하고 싶으면. 자,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차단하겠다면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교수님 이거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참 네.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읽어드릴게요.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네.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적 기관, 그러니까 네.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의 정보를 청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공개하게 돼 있고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왜냐하면 누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국민이요. 국민이에요. 예.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의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다 있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그걸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정보 청구하는 거 답변 못해요라고 종결 처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밝히기 싫은 거, 자기들은 비리가 있는 거, 자기들이 볼 때 정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 정부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게 공개가 됐을 때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다 거부를 해버릴 수 있는 네.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이번에 뭐 대통령실 그 증축하는 문제도 비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뭐 세계 방을 만들었다며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 청구하는데 우리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정보 청구에 대해서 예. 거부권을 본인들이 행사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권력기관이 계속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요. 거부해요. 뭐 특활비 등 뭐 다 거부하고 있거든요. 네. 재판 걸기도 하고 많은 사건들이 지금 계속 거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법을 아예 만들어서 아예 합법적으로 거부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려면 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비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것인데 네. 그것마저도 합법적으로 여기 보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래. 이걸 누가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부당한 거고 뭐가 사회통념상 과도한 거예요. 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잖아. 결국 악성 민원을 막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정보 공개하기 싫은 것들을 조금 막으려고 이 법을 그런 거죠.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안 시키면 되는 거죠. 아, 그럼 민주당이 아니면 야당이 알겠죠 이거를 알겠죠. 상황을. 예, 예.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네. 이런 행태의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왜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그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부분들을 알리는 것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체? 투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알 의무가 당연하죠. 있고 정보를 공개할 국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법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고 원래 취지도. 이런 말하기 죄송하지만 국가 안보 관련된 거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런가?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뭘. 이 기본적으로 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청구를 하는 거고요. 네. 그걸 통해서 또 국가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게 있으면 더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걸 없애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